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플랜은 두 번째 시간 나가볼 건데요. 네, 플랜은 두 번째 시간 오늘 할 거는요. 요즘에 이 트렌드 코리아에 2019년부터 계속 나온 게 보면은 회사에 대한 철학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밀레니얼과 Z세대는 제품력이 요즘에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정말 비양심적인 기업들도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철학과 그리고 기업의 이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 계속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플랜의 두 번째 시간에는 뉴스킨이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너무나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보는 영상들이나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립 스토리에 저희 예전에는 원래 본사에 이제 코로나로 오신 분들은 본사를 갈 때 셔틀버스가 있었다는 걸 모르시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본사를 저희가 가면 픽업을 바로 할 수 있고 셀프존이 되기 때문에 선릉역에서 본사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항상 운행이 됐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버스를 타면 나오던 영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고 어느 날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 이 영상이 되게 소름 끼치게 뭔가 심장에 이상하게 전율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좀 영상을 좀 같이 많이 볼 거예요. 뉴스킴에서 만들어낸 영상들입니다. 어떠세요? 되게 많이 보신 영상이시죠?
제가 어느 날 뉴스킨의 비전을 봤을 때 저걸 보고 어디서 자꾸 눈물이 났었냐면요. 그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우리는 우리를 믿었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저기 때 막 거절받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단계 아니야 했을 때 제가 꿈이 이걸로 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브레이크로니 회장님이 걸어온 길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심장을 떨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셔틀을 탈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울컥울컥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오늘 같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스폰스토리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화장품이 8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대요. 근데 그때요, 사람들이 주위에 업계 사람들이 다 저희 창립주들을 말렸대요. 그렇게 해서는 화장품으로 잘 될 수가 없다. 화장품은 그냥 용기 이쁘게 만들고 원가 좀 줄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 잘하면 돼. 이런 이미지였던 거죠. 근데 이 세 분의 창립주들은 뭔가 이거를 가지고 진짜 화장품은 원래 바르면 좋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상식인 거잖아요. 용기를 이쁘게 만들어서 많이 팔리는 것보다 그 본질에 초점을 맞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화장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된 회사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한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가 됐다는, 기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고작 5,000달러래요. 그럼 그 당시만 하면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쳤을 때 500만 원 정도잖아요. 그 정도 돈으로 창업을 한 이 기업이 이 말도 안 되는 거대 기업이 되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영상에 나와서 보셨던 것처럼 84년도에 이제 오픈이 됐고요.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가지고 했죠. 저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제품과 그다음 뭐 기회, 문화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선의임이 되겠대요. 근데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어떠세요? 혹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곳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이윤 창출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기승전 force for good, 그러니까 선의의 힘이라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나 지금 세대에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한 달 안 정도에 도산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압구정 쪽이니까 정말 부자들만 모여 있고 당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기업들이 홍보하는 방식이 전면에 벽에요.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을 써놓은 미처 스테이터스를 써놓은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에 대한 거를 추구합니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와, 많은 기업들이 뉴스킨을 따라하는구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뉴스킨을 드디어 따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라고 저희가 예전에도 트렌드 콜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가 많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말 많이 화두가 됐고 이거를 무시하는 기업은 소비자한테 철저히 외면받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신뢰성을 혹시 데모날 때 많이 얘기하시나요? 저는 실은 데모날 때 에포크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같이 소비자랑 막 뭉클뭉클해서 서로 막 감동했던 적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매니아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데 어머니 소비자들이 저한테 너 되게 그러니까 지은 씨 되게 좋은 기업에서 일하네요. 좋은 기업이랑 손을 잡았네요. 앞으로 진짜 그런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지지 에너지나 신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물론 저희 개인도 너무너무 신뢰받아야 충분한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뒤에 이런 뉴스킨이라는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이 행보를 걸어온 이 기업을 많이 티업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는 뉴스킨에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래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정말 많은 후원 일을 했죠. 조금 밝게 보이긴 하는데 뉴스킨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96년도에 오픈을 했대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써 있어요. 전 세계에서 뉴스킨 코리아는 16번째로 오픈이 됐대요. 16번째로 오픈이 됐는데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저희 보면은 제 5대 스폰서 사장님이 일본 분이세요. 히라카미 사장님, 5대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저는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뵀는데요. 제 커미션이 따박따박 들어가시겠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 오셨을 때는 이미 은퇴하셨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듣기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영국에 있는 수상이 먼저 뉴스킨한테 우리나라 국가 먼저 오픈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시아권으로 뉴스킨이 넘어오면서 원래는 뉴스킨 코리아, 그러니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자체가 일본보다 뉴스킨 코리아를 먼저 오픈하고 싶어 했대요. 이게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한국이 되게 개발되지 않았고 그때 법을 개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알면 아시다시피 뉴스킨이 되게 깐깐할 많이만큼 괴짜예요. 되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찜찜한 걸 안 하고요. 되게 이 회사가 정말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킨 코리아도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뉴스킨이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아시아권에 갈 건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 코리아에 먼저 오픈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이 어땠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해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뉴스킨 같은 경우. 근데요, 한국에서 어땠을까요? 법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보수적이고 꼼꼼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법을 개정해준 일본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분들이 어때요? 일본 분이신 거예요. 참 되게 그때 나라에서도 기회를 참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다단계나 피라미드 하면은 막 이렇게 피라미드 나쁜 거 다단계 나쁜 거 이러시지 않나요? 물론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전달하는 거에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다른 나라 분들은 좀 더 유하잖아요. 멀티레벨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때 뉴스킨 같은 경우는 한국을 먼저 안 들어가고 일본을 들어갔는데 저희 그 경쟁 업체들 있잖아요. 뭐 A사, 뭐 아메이 등등등은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나 그런 규칙들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좀 너무 마구잡이로 했던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사명감 있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이게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막 진입의 장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익숙한 플랫폼 비즈니스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다단계에 대한 게 너무 좋은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다니거든요. 공모전에서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또 드릴게요. 제가 진짜 토요일 날 저희 피nin정식 할 때 신규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생신규분이. 다단계래요. 저희 자기 어머니가 그 한국에서 만든 A사라고 하죠. 애텀이라는 거를 하다가 되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었다고 합니다. 제가 뭔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서 다단계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뉴스킨도 다단계야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여쭤봤어요. 다단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단계 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무언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엄마가 무언가 그걸 달성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를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나라에서 뭐냐면 다단계 인식을 바꿔주려고 막 협회도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중산층이 너무너무 하락해 있잖아요. 부자들은 계속 돈이 많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 없어요. 근데 나라의 허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저희도 허리가 잘못되면 온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나라에서 어떻게든 무언가 중산층을 살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창업을 한다 그러면 자본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근데 다단계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요? 기본 창업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나라에선 이걸 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때요? 다단계란 인식이 안 깨지네? 너무 안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까지 박혀 있는 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모전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공모전을 내가지고요. 어떤 분이 몇백만 원어치의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상을 타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가 아니고요. 정말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판매입니다.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 유튜브에 직접 판매 협회 쳐보시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 설명을요. 나라에서 만들어준 영상이 있어요. 나라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다단계 하라고요. 나라에서 그렇게 옆집 엄마가 하지 말라는 다단계 하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설명을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준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서 다단계야?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하면은 이제 웃으셔도 돼요. 이렇게 웃으세요, 꼭. 웃으세요. 왜 너무 그저 웃지요죠. 왜냐하면 이미 트렌드는 너무 바뀌었고 나라에서까지 그렇게 밀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단계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건 그분들은요. 전혀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웃으시면서 저는 진짜 실제로 당근에서 만난 소비자분인데 어느 회사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웃었어요. 대표님 이제요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바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내가 되게 뒤처졌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바꿔가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되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플래닛 책에 보면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 위에 써 있어요. 뉴욕 증시가 얼마나 상장하는 게 어려운지요. 제가 이걸 듣고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35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그게 저희 친척 오빠예요. 저희 친척 오빠가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저희 친척 오빠랑 결혼한다고 제가 막내거든요. 그럴 만큼 되게 엘리트 출신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과학고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그 오빠가 왜 멋있었냐면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맨날 오빠랑 결혼한다고 어렸을 때 되게 울면서 떼를 썼대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역시나 잘하셨겠죠. 그래서 MIT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MIT를 나와서 와이프분도 MIT를 나와서 진짜 제가 봤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가 저희 새언니였거든요. 네, MIT를 나와서 저희 이제 새언니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로 들어갔고 저희 친척 오빠 같은 경우 뉴욕 증시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킨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존경하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우리 오빠는 평생을 공부하고 진짜 엄친아 중에 엄친아로 살면서 뉴욕 증시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신기하게 뉴욕 증시에서 상장이 된 회사와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네.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두 분이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카가 생겼는데 조카가 태어났는데 언니랑 오빠한테 회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삼촌한테 그 얘기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돈은 너무 많이 버는데 아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잘 나가. 진짜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되게 사명감 있게 하시겠지만 본인의 자녀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 덴버에 있는 저희 외숙모랑 외삼촌이 맨하튼으로 이사를 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두 분이 정말 회의를 되게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가 자체가 이걸 취업하는 것 자체도 과학고에 MIT 정도 나와야 뉴욕 증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저희는 1원 한 푼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상장을 해 있는 회사와 저희는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자체가 저는 MIT와 왜 자꾸 비교가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직원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상장하는 건 정말 까다롭다고 해요.
되게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오너들이 보는 포브스 잡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라가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뭐 사야 되는 주식, 요즘 주식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필드에서. 주식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꼭 사야 될 주식과 뭐 팔아야 될 주식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사야 될 주식에 뉴스킨이 등재가 됐었다는, 네, 이거에 실렸었죠. 이런 잡지에 실렸었던 이런 되게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알아보시면서 너무 되게 자부심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뉴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입의 장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쉽게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가 감히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직급을 다른 건데, 제가 만약에 일반으로 이 회사에 직장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 회사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디비전 전략인데요. 전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디비전이라는 전략을 쓰는 회사가 뉴스킨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뉴스킨은요, 전체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전체 공식 명칭이 있죠. 뉴욕 증시에다가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도요, 여기 보시면 NYSE로 검색하셔야 돼요. 뉴스킨 치시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NYSE라고 검색을 하시는 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전체 뉴스킨의 총명이고요. 이 안에 디비전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혹시요, 피자헛이란 브랜드 아세요? 피자헛 아시죠? 네, 피자헛이란 브랜드가 있잖아요. 피자헛하고 혹시 펩시랑 같은 회사인 거 아세요? 아셨나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펩시랑 피자헛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피자헛이란 브랜드가 되게 브랜드가 잘 잡혀 있잖아요. 브랜딩이요. 피자헛 하면은 뭐 피자계 넘버원 막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펩시가 뭐 헛콜라 이런 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어가도 되잖아요. 뭐 피자 콜라 막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럼 피자 헛콜라 이렇게 해도 분명히 갖고 있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그 기업에서 분명히 펩시가 조금 더 자리를 잡는 데 익숙했을 텐데 왜 펩시라는 브랜드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롯데리아랑 엔젤리너스랑 같은 회사인 거 아세요? 그래서 롯데리아 커피 싼 거 아시죠? 근데 엔젤리너스 커피 조금 더 비싸죠. 둘이 같은 원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미 롯데리아는 너무 잡혀있는 롯데커피 괜찮잖아요. 롯데커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롯데라는 마크는 어디도 볼 수 없게, 롯데리아 마크는 볼 수 없게끔 엔젤리너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직도 저는 그게 헷갈려요. 지페리 삼성이죠? 디오스가 LG죠? 처음에 나올 때 LG 냉장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디오스라고 했을까요? 왜 삼성에서 나올 때 삼성 되게 엄청난 기업인데 지펠이란 이름으로 나왔죠. 꼭 독일 브랜드인 것처럼. 약간 해외에서 수출한 느낌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었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딤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한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브랜딩 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됐을 때 조금 더 고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저가 마케팅을 했을 때 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갈까봐 약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브랜드의 브랜딩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펠 이런 것도 그렇고 디오스도 그런 디비전 전략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엔젤리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뉴스킨 같은 경우도 근데 진짜 똑똑한 게 네 가지의 디비전 마케팅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안에 명칭이 회사가 다른 이름이죠. 뉴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피부와 스킨케어가 있고요. 퍼머넥스라고 하는 건강 쪽에 관련된 마케팅 부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리스 더 칠드런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바이타민 사보셨나요? 주비가 되게 높아요. 그 너리스 더 칠드런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죠? 이 회사가 저는 너리스 더 칠드런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 저희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배웠죠. 어느 기업이 되게 부자가 됐거나 했을 때 다시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거를 각인을 시키는 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핀 직급이 올라갈 때 이제 말라이를 의무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됐을 때 그냥 돈만 많이 버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게끔 너리스 더 칠드런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기부 요즘 많이 하시죠? 저희 주위 어떠세요? 제 동생이 90년생인데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요. 거기 어디죠?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굿네이버스 이런 데 있잖아요. 유니세프 이런 데요. 요즘 MZ 세대 분들이 정기로 이거를 진짜 많이 하세요. 한 달에 2만 원에 3만 원 정도. 이거 기부하는 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 신기한 게 그걸 기부를 하면 다시 GV로 잡아주죠. 이런 사회적인 저희 인식이 물론 예전에는 부자만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쉽게 되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정기 구독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리스 더 칠드런에서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위에서 굿네이버스나 그러니까 뭐 유니세프나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너리스 더 칠드런의 바이타밀로 정기 결제로 이동시키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리스 더 칠드런이란 이런 하나의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빅플래닛이에요. 빅플래닛은 말 그대로 지구인데요.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기가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뉴스킨이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여기에 넣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크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김미경 강사님 강의 얘기할 때 맨날 얘기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왜 그렇게 내 개발하지 영어랑 토익 토플 점수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할 만큼 우리나라 하면 학구열 교육 이런 거에 되게 강대국이잖아요. 빅플래닛도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요 안에 이러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제 이 얘기를 필드에서 많이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보영의 화상영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웅진 싱크빅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있는 게요. 어, 이 회사 안에요. 여러 가지 화상 영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닝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 후원인을 내 거를 입력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요. 이것도 GV로 잡힙니다. 근데 요 이러닝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GV가 약해요. 한 몇 개월 했을 때 화상 영어를 6개월 정도 했을 때 한 70만 원 정도를 하면요. GV가 한 200포인트? 2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초기 때 친구가 과외 선생님이어가지고요. 이거를 그렇게 샘플링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소개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이거를 바로 그냥 등록을 해보는 게 아니라요. 그 설치를 한 다음에 내 레벨을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대에 비해서 GV가 조금 작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안 하시지만 주위에 데모나다가 여러분 영어 부분에 대해서 화상 영어를 매일 하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중국어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상 영어를요. 꼭 GV로 같이 이러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꿀이에요. 근데 어차피 밖에 나갔을 70만 원을 여기 썼을 때 한 250포인트 정도 잡히면 너무 꿀이지 않나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비전 마케팅 전략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빅플래닛 부분이에요. 원래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것만 조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러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은 철수했는데 일본에는 이 빅플래닛 부분에 BMW가 들어와 있었대요. 신기하죠? 외제차를 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커미션이 들어왔던 거죠. 이게 빅플래닛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일반적으로 타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나 허벌라이프 보면요. 거의 다 OEM 방식을 많이 씁니다. OEM 방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외주예요. 외주에서 만들어낸 정말 좋은 제품을 뉴스킨, 그러니까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벌라이프나 아메이, 애터미 같은 경우 자체 생산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은, 본인들이 직접 R&D를 하지 않은 제품들을 회사에서 소비자 고객망을 데리고 유통을 시켜줍니다. 뉴스킨 어때요? 저희가 거의 다 R&D 하죠. 하다못해 너리스터 칠드런에 있는 바이타밀도 저희가 만드는 거죠.
피부 스킨케어도 퍼머니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빅플래닝 영역 같은 경우는 약간 OEM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V가 좀 안 되죠. 그래서 많이들 전달을 안 하시는데요. 이거를 본사에서 제가 이게 본사 강의를 들었을 때 본사에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 빅플래닝 부서에서요.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저희 딥시 플러스 물 대박인 거 아시죠? 약간 에비앙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조금 나 저 사람 물도 좀 관리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보다 경도가 훨씬 셉니다. 저희 경도가 300이에요. 에비앙이 제가 알고 200인가 2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양심층수 절대 세상이 오염돼도요. 오염이 되지 않는 바다 깊숙한 곳에 물길이 있대요. 물길. 거기서 이제 지구를 계속 도는데요. 그걸 해양심층수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깊숙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더래요. 그 회사에서 독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요. 곰표입니다. 곰표. 여러분 곰표 아세요? 밀가루 만드는. 요즘 곰표에서 맥주도 나왔더라고요. 맥주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요즘 참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은데 곰표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래요. 뉴스킨에서 그 곰표에서 갖고 있는 가장 깊숙하게 빼올 수 있는 그 해양 심층수 물을요. 뉴스킨하고 독점 계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만 딥시 플러스라는 물이 나와 있어요. 정수기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 빼고 미네랄 같은 좋은 것들까지 필터에서 다 걸러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갈빵 같은 저희가 물을 많이 먹고 있대요. 그 정수기 자체가요. 근데 디시 플러스 보시면 알다시피요. 몸에 딱 맞는 여기도 2대 1대 1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의 인체에 가장 적합한 사람 몸에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 물에 맞는 것들을 딥시 플러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 친한 대표님은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요. 돈이 많으세요? 밥도 이걸로 지어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정말 많이 벌어서 밥도 이물로 지어 먹는 사람 인체에 가장 적합한 물과 함께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게 저희 디어네이처 써보셨어요? 제가 실은 생리 주기가 끝나면 전 항상 생리통이 와요. 끝나고 나서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KBS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왜 저희가 그 생리대 실험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화학 성분이 여자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생리통 좀 심하신 분들은 순면으로 직접 빨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생리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디어네이처 쓰고 나서는 생리통이 끝나고 밑배가 아픈 현상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순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생리통 때문에 요즘에 고생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순면으로 돼 있는 생리대가 비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요. 근데 저희 거 어때요? 기존 것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기존에 저희가 그냥 이마트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여자분들, 여성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디어네이처 정말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똥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코스피어인데요. 이건 이제 유선인 사장님, 이천만자 사장님이 본사에 건의를 냈대요. 세제가 왜 이렇게 몸에 안 좋냐. 그 뚝배기에 특히나 세제가 그렇게 낀대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1년에 적어도 그 세제가 깨끗하게 안 씻기기 때문에 한 소주컵으로 한 2컵 정도를 1년에 마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모르게요. 근데 세제 아시죠? 너무 독해요. 근데 손만 한번 씻어보셔도 어때요? 갑자기 손이 뻑뻑해지잖아요. 그럴 만큼 세제가 정말 독한데요. 유선인 사장님 본사에 건의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거를 먹어도 안전할 만큼의 세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거를요, 이 안에 원료 수급을 하려고요. 어, 이 제가 알기로 LG화학인가에 이 안에 갖고 있는 되게 비싼 성분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본사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 성분을 저희에게 달라 이랬더니 그 LG화학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가지고 뭐 만드시려고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본사 저희 직원이 빅플래닛 직원분들이 저희 이걸로 세제 만들라고 했더니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 고가의 성분으로 세제를 만드신다고요? 이러셨대요. 그 말이 안 되는 성분이 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일 세척도 하고 되게 안전하게 많은 걸 하죠. 저 진짜 친한 언니가 아기가 약간 아토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제를 저희 이게 오빠는 그 세제 있죠. 이거를 딱 써보더니 그 다음 주에 제가 갔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너 이거 아기 엄마들한테 안 전달하면 너 죄야. 이러는 거예요.
써봤는데 그게 옷을 말렸을 때 그 감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 이거 그 언니는 약간 프랑스나 이런 제품들을 직구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야, 너 이거 애기 엄마들한테 안 전달하면 너 이거 죄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거를 안 전달하는 이유는 GV가 안 돼요. 근데 본사는 이거를 그럼 왜 만들어줬을까요? GV가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뉴스킨 제품 이 정도야? 로 만들 수 있는 후크로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준 거래요. 그래서 어디 집들이를 가시고 어디를 가셨을 때 선물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요. 뉴스킨 제품 이 정도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은 딥시 플러스로 물로요. 2주만 바꿔보셔도요. 점프 스타트한 것보다 몸이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내 몸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참 물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플래닛 제품에 본사가 정말 정말 야심차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면 뉴스킨에 대한 브랜드, 인식에 대한 것도 후크를 잡기가 여러분들의 저희의 사업에 조금 더 좋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품이니까요. 빅플래닛도 정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서 그로비브까지 많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로비브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다시. 이 영상은요,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앞선 기술이라 조금 이해가 덜 가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Grove is a natural evolution of new. 저 성우가요, 저는 너무 반함주인 것 같아요. One day is today 이러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목소리가? 듣는데 목소리가 되게 참 목소리 이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환경 제어식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데 뉴스키나산 되게 앞서가잖아요. 에이즈락을 만들 때도 아무도 보지 않았던 복수 유전자에 주목했어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랑 같이 에이즈락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로비브를 한 저희가 컨벤션에서 들었었으니까 한 4년 전에요. 컨벤션에서 이상한 저한테 G3 파우치처럼 생긴 녹즙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고 뭐야 막 이랬는데 녹즙 같은 맛이었어요. 정말 잔디 맛 아세요? 잔디를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왜 우리한테 먹어보라고 준 것일까라고 했더니 이게 그로비브라는 이런 작물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스를 만들어서 그때 시음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부분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정말 지구가 오염이 돼서 지금 저희 엄마의 때 시금치의 비타민C 함유량이랑 지금 현재 비타민C의 시금치의 비타민C 함유량이 한 5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금치 저희가 지금도 너무 익숙하게 시장에서 볼 수 있지만 절대 그걸로 영양소가 섭취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런 환경 제어식 농업 기술 맞나요? 이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정말 가장 시금치의 비타민C 함유량이 높게끔 그대로 토양과 그다음에 햇빛, 물, 그다음에 온도들을 조절을 해서 그걸 그대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저희 이제 뉴트리센셜즈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그로비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올 거지만 뉴스킨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되게 많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머릿머드 얘기할 때 이거 언젠가 단종돼요. 왜냐면 빙하기 때 머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이 그 빙하기 때 머드를 그러니까 사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단종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실 수 있을 때 많이 써놓으세요. 이런 얘기 필드에서 많이 하시죠. 그 머릿머드를 막 극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로비브가 생기면서 저희가 진짜 이제 단종 돼가지고 뭐 원료고 수급을 못해서 하는 거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안에 영양소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미래의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되게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여기까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전체적인 철학과 이분들에 대한 신념, 이분들이 30 몇 년 동안 이어간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마음가짐, 이런 저희에게 해준 약속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확신 가지고 엄청난 회사니까요. 다단계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죠? 웃지요. 웃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밀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자신감 있게 뉴스킨 비즈니스 전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행해주신 우리 지은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진짜 플래닛은 보면서 또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더 이렇게 회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뉴스킨 진짜 잘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신, 유뽕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유부심을 이렇게 채워가는 하루이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저희 리더 메시지 들어볼 텐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방성현 사장님이신데 간호학과 졸업하시고 나서 전국의 탑 3 안에 드는 로컬 피부과에서 10년 동안 피부과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까이서 보셨겠죠.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의 삶을.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삶의 절반 이상을 또 65세가 돼서야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시는 또 아버지의 삶도 또 지켜보셨다고 하는데요. 40대의 일로부터 은퇴를 하고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권리소득에 관심이 생기셔서 찾아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갈바닉 체험을 받아보시고 에이즈락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에이즈락 정말 대박이시잖아요. 이야기 해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셔서 타입5의 삶을 목표로 하시면서 투잡으로 1년 6개월 만에 SBA 달성을 하시고 전업하시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EBA 달성을 하신 우리 방성현 사장님을 오늘 모시고 리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좀 장황했죠. 근데 매일 아침 원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에이즈락의 또 그녀이시기도 하십니다. 방성현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릴게요. 성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영사님 왜 웃으세요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웃어보세요. 네. 우리 장황한 티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 제가 쓴 거거든요. 네, 오늘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앞에를 티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3년 만에 어쨌든 원하는 최고 직급 그게 목표였거든요. 최고 직급을 했는데 그럼 5년은 뭐 했지라는 약간 그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생기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저 호스트 하나만 좀 해주시겠어요? PPT가 약간 있어요. 요즘에 좀 강의 울렁증이 있어요. 제가 103호를 한번 세어보니까 50회 이상을 했더라고요. 근데도 강의 울렁증이 생기고요. 항상 할 때마다 더 이게 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고 깊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저가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이제 제가 같이 해야지 좀 이게 울렁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어디 갔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비즈니스를 8년이라는 시간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 많죠. 중요한 건 많은데
무엇을 가장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보는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꽂혀 있는 게 이 글씨예요. resilience라는 단어이고요. 저도 잘 영어 못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고요. 아마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나 자신의 다시 에너지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쵸?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근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이 현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뉴스킨에서는 이게 체득되어져야 되는 역량인데 이게 요즘 현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나의 회복 탄력성이 다 각자 개인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그 마음 근육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면 이제 좌절되는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겪어도 다시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딱 들으면 이제 나이별로 갖고 있는 게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애하고 있으면 어제 분명히 나 싸웠는데 막 남자친구랑 싸우면 그게 막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뭐 비즈니스 하면서 파트너랑 무언가 혹은 스폰서랑 무언가 가족에서 남편이랑 혹은 아이랑 많은 관계들이 있고 내 삶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소비자라든지 리크루팅 하려고 했던 파트너라든지 예상 파트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다시 다잡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강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시간들을 잘 버텼다는 표현은 그러고 이렇게 계속 탄력을 받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매달 저희 마감하잖아요. 매달 마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즐겨요.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수준이 오는 거죠. 저도 훈련되어졌고 거기서 계속 나의 탄력성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많이 이걸 나누고 싶었고 2020년이 충격적인 해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해보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한 해였는데 2021년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을 거래요. 하지만 적응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이제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개인의 역량,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 개인이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석학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해인 거죠. 심지어 뉴스킨에서는 온먼스 VR이 있는 해예요. 그쵸? 모든 매일매일이 중요한 해고요. 날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요. 이제 이미 이제 받아봤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비즈니스라든지 나의 삶이라든지 많은 것들. 재밌는 거는 저는 코로나가 오면 소개팅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소개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문제랑 이 연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비즈니스는 따로, 내 삶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했던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러한 불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복. 요즘엔 지구도 회복해야죠. 많이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 지구. 그러니까 리커버리라는 게 아주 핵심 단어가 됐어요.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이런 리커버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잠깐의 어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나무가 실내에서 키우는 나무랑 실외에서 키우는 나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외에서 거친 바람과 이 바람이 불어줘야지 이 나무의 뿌리가 단단하게 잡고 있대요. 땅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놀랬거든요. 오히려 내가 막 사랑을 주고 온실에서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지만 이 나무가 더 크고 풍성하게. 그래서 이게 역경지수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나에게 와야 되는 어떠한 상황들인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점핑업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기 그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나의 조절 능력인 거죠. 부정인 상황, 모든 상황은 다 있어요. 그렇죠?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고. 항상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긍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모닝 애프터 할 때마다. 근데 재밌는 게 정말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이 자꾸 제가 비즈니스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이 5월 10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뭐 하고 어버이날 했더니 벌써 5월이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정인 마인드를 선택할 것인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앞으로 20일이나 남았고 심지어 티알라이트 챌린지는 이틀 3일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약간 해온 타입이에요. 그게 훈련으로 분명히 가능한 거고요. 부정을 다 이렇게 눈 감고 보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어요. 현실을 눈 감고 무조건 초긍정의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인지하고 그걸 긍정으로 바꾸는 거. 분명히 오늘은 5월 10일이야. 내가 그 전에 10일 동안에 뭐 이렇게 뭐 GV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요. 이게 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업무일 수도 있고요. 내 어떤 역량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 대인관계라는 건 지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옆에 내가 아마 팀을 꾸리신 분들은 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팀워크라든지 팀 안에서의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런 회복 능력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가정이면 더 좋겠죠? 내 가족이라면 더 좋을 것이고 내 주변에 지지자가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그래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형제 라인을 지지해주고 내 파트너를 지지해주고 내 스폰서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연결이 된다라면 그런 회복 탄력성은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긍정 마인드인데 이 긍정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기. 저희 이거 매일매일 얘기하고 뉴스킨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해내는 거의 갭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감사하는 거의 수준에서 이제 그냥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말한다면 저는 아까 감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의 정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요즘 시대가 불행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의 삶이 부러운 이유가 부자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자나 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감사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 저는 긍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해야 되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 그 은선 사장님이 가끔씩 감사에 대해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감사한 거 5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그때 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TRINT 챌린지가 3일이나 남은 것도 감사해요. 끝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톡으로 돌려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말일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있어도 감사하지만 지금 또 어린이집 갔거든요. 혼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감사해요.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없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의 긍정성을 높인다는 거죠. 물론 맛있는 커피, 좋은 카페를 가는 것도 긍정이고 행복감을 줄 수 있겠지만
매번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이 매우 낙후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공한 아이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다가 나온 결과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는 아이들의 성공자로 됐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 자체가 보면은 저는 누구 탓을 하는 거는 매우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 생각을 들어요.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게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정서를 느낌으로써 내가 다시 나를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갈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지은 사장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지은 사장님이 아마 이러한 걸 느껴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느꼈던 걸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도 중요해요. 우리가 TRIT가 대단한 거예요. 몸의 근육을 만들어주잖아요. 먹기만 해도. 근데 마음의 근육은 경험을 쌓아야만 해요. 거절도 받아봐야 되고요. 실패도 받아보고 다시 이 조이풀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이 안전한 곳에 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나무처럼 탄탄해진다는 거죠. 그 어떤 게 와도 어떤 무거운 걸 들어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단단하게. 그래서 매일 매달 매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회복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러한 것들을 해내가는 게 이 비즈니스고요. 저는 아마 그래서 리더라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부담되기도 하지만 아마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어떤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도전하고 전 도전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신날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1년의 중간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달이고요. 그렇죠? 원머스 BR이 아직도 몇 개월이죠? 12개월, 8개월이 남았어요. 맞죠?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나 남아있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혹 내가 마음을 다쳤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다면 스폰서를 찾아가시고 혹은 내가 스스로 저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 갈바닉을 해요. 진짜 갈바닉을 하면 초심으로 약간 돌아가요. 그때 그 느낌. 내가 그렇지 이게 너무 좋았지 이 느낌이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그건 제 방법이고요. 쉐이크를 드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셀프 러브가 꼭 무슨 뭘 해야지만 셀프 러브라기보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소비하는 거 말고 생산하는 일을 하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산하는 일이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뭐 쇼핑도 좋죠. 쇼핑하는 것도 괜찮고 뭘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일. 근데 보니까 탱커더라고요. 정말 재미없죠.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탱커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하나씩 하면서 다시 내가 회복되고 탄력되는구나.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이런 얘기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함께 해야지 얼굴도 보면서 서로 이게 연대하면서 우리가 랜선이긴 하지만 그 마음, 나와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이렇게 충전이 됐나요?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배터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약간 뭐 방전은 아니지만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세 칸인지 혹시 좀 비어 있으면 그걸 다시 채우는 일. 그것을 시스템에서 하고 팀과 함께 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갈바닉을 하면서 바디 갈바닉을 하면서 채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이 너무 좋은 것은 큰 보상도 너무 좋아요. 그쵸? 보상.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큰 보상을 주잖아요, 결국에는. 하지만 언제든 도전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먹고 지금 당장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전 뉴스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 5월 신날이잖아요. 무엇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이고 무엇을 하기에 너무나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날씨도 적절하게 좋아요. 그렇죠? 우중충하지만 적절하게 너무 좋죠. 나가서 누굴 만나기에도 좋고 뭘 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오늘 지금 도전하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정말 엄청 충전됨을 느꼈어요. 사장님들 모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플랜N으로 또 시스템으로 충전을 시키고 또 방상현 선생님의 리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감사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 또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고 5월에 이제 남은 시간과 TRIT의 남은 챌린지 기간을 더욱더 열심히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한 네, 하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장님도 오늘 다들 에너지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TRIT 챌린지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라고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모두 파이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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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